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힘든 만큼 오늘도 지금 11시 반 넘은 시간인데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일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의도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고 이제 장 중간중간에 보면서 이제 VIP 멤버십 우리 EM텍 종목 들어갔던 거 그리고 엑시트 하는 거 그리고 혹시 가져가실 분은 좀 더 가져가시는 거까지 이제 코칭 해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장 초반에 잠깐 들어오는 척 하면서 결국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일단 현금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짧게나마 수익이 좀 고프셨던 분들한테는 좀 매도를 권유해드렸고 아니면 이제 계속 홀딩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도 있고 같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망을 5시간, 4시간 넘게 듣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분도 이제 어느 모 강사님이시죠. 이제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바이 사이드니까 오른다라고 베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계속 오른다 하시다가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고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팔아라라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막판에는 좀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왔는데 일단 그분의 의견을 좀 공유하자면 뒤에 공유할게요. 요거 일단 오늘 정리부터 먼저 하고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갭상승하면서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기관도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참여자로서 이제 신규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좀 확실히 부족한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매도가 연속에 실패하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은 사 모으면서 또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하루 거래량이 좀 시장이 괜찮을 때는 8조 그리고 하루 거래 금액이 보통 한 5조 이상 뭐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거래량 2조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바닥을 지금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건 이제 시장을 강하게 봤다가 아주 큰 코 다칠 수 있고 아주 흑역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모든 이유들은 미국 경기 전망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도 TV에서 많이 봐서 경기의 적신호다, 경기가 어둡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큰 지표다라고 이렇게 알고들 계실 텐데 단순하게 보지 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실업률, 그다음에 뭐 물가 지표 중에서도 뭐 코어 CPI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부분의 CPI나 그다음에 헤드라인 CPI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봐서 좀 복잡하게 봐라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후행성 지표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1일차로 수목금 제가 교육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료, 내일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랑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주식 애널리스트 이었어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바닥에 대해 확신하는 부류가 있고 현재 저같이 2300 이하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지하 10층 즉 2000선이 무너진다. 라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바닥 보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만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막상 20층 무너지면 또 하실 수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겠죠. 아무튼 이런 부류가 있고 제가 그저께 경제지표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사실은 바닥 시그널이기는 합니다. 바닥에서 반등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가져오셨었고요. 그리고 인플레 문제고 지금 사실 월별로
좀 큰 폭을 미국에서는 월별 인플레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만 1%라도 1년 내내 오르게 되면 10% 이상 오르는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난달 대비해서 6%가 올랐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인플레에 관여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근데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크긴 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저보다 전문적이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경제학자 되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차트를 지표를 구성하는, 인플레 지표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유가가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쨌든 유가가 90불, 100불 밑으로 떨어진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으로 봐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오를 거니까 금리도 앞으로 두세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3% 이상의 이제 기준금리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해 하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 가져라 라는 내용입니다. 주식하는 사람한테 채권 이자 수익률 뭐 3%에서 좀 안정적인 것들은 3%, 조금 이제 사실상 뭐 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한 1, 2%라도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한 4, 5%, 6%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6%는 잘 없고요. 5%대까지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이제 오를 거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오르는 상태고, 올해 말 내년 초에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하면 정점을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점을 찍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반대인데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현재같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채권 가격이 낮은 때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내년 초까지 금리가 정점에 찍었을 때 그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점을 찍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니까 이때 채권을 팔면 이자 수익 4, 5%,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예요. 채권의 주식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잖아요. 대주주가 아니고서야. 채권도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고, 단 펀드로 들어가는 채권형 펀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논리로서 채권을 권유해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조건 돈 번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4, 5% 해서 채권 매매 차익까지 뭐 5%, 6% 된다고 한들 지금 손실을 회복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할 테니까 참고 삼아, 혹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내용이고, 그리고 이때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상승했던 것에 대해 주목하자. 그래서 7월 20 뭐 중순쯤에 FOMC 할 때 쫄지 말고 투자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매번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 그다음에 IT, 빅테크, 카카오, 네이버를 추천하셨는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가 여러 가지 부침은 있지만, 그리고 지겹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냐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갈놈들은 간다. 그래서 빅테크를 좀 유심히 보는 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FMC 발표 내일 있고요.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강한 시장을 에서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막판에는 이제 질문 들어오고 막 사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확신만큼 또 무서운 게 없잖아요. 확신해서 베팅하다가 손해본 경험들 다 있으실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조금 이제 저도 사실 구독자 수에 비해서 지금 방송을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요새는 유튜브 상단에 노출이 안 돼서 방송 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하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 좀 더 이제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해달라는 말 거의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11시 30분쯤에 31분쯤에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10시 반부터 시장 보고 쭉 움직이다가 봤더니 보합세처럼 보여요.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아휴,
이거 방송 준비하는데. 나스닥은 좀 웃겨요. 제가 그래서 10시 반에부터 준비를 해서 장 보고 오르길래 이제 쭉 해놓고 봤더니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괜히 낙서했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보합세고 다시 봤더니 또 마이너스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최근에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좀 힘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러가 지금 급등했어요. 내일 우리 원달러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또 코스피는 또 하락할 거고 2200선 지금 황당한 가격이지만 많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급등한 현 시점에서 지금 거의 최고치거든요.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논리.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찾아가서 계속 원유에 대해서 좀 풀어라라고 협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좀 진정될 거지만 인플레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결국에 관건인데 1300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갭상승을 하면서 내일은 또 갭매국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1310원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1311원이네요. 고점이. 그럼 코스피는 또 빠지는 게 자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막판에 나스닥이나 S&P가 어떻게 마감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으로는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가 저점에 무너진 현재 시점 2292로 오늘 마감을 했고 급락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나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도 많이 받고 좀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그래서 계속 교육받다가 나가야 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시장이 힘든 건 사실이고 또 진짜 무너지면 안 되는 이 가격까지 조금 버퍼가 있긴 하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틀 전에 방송했을 때 기관이 거의 매수세로 다 일관했었는데 오늘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개인들을 어딨나요? 전기전자. 개인들을 여기다 몰아넣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8천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어지겠죠? 이 흐름들이. 그래서 이틀간, 3일간 월화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개인만 또 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관이 산 건 셀트리온인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3전을 다 팔았죠. 거꾸로 간다니까요. SI 타크놀로지는 이렇게 사고 팔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은 크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게 또 어지럽네요, 갑자기. 자, 삼전. 이게 장이 좋으면은 이게 신나서 할 텐데 저도 이게 하루 종일 지쳐있는 상태에서 방송까지 하려니까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는 56,000원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닥이었었고, 뭐, 이거 얼마인가요? 8만원 바닥이었었고, 9만전자의 대부분 다 있으시고, 왜냐면 이 무섭게 올라갔었고, 뭐, 여기도 많아요. 여기 꼭지 튀어나온 거. 여기도 많아요. 대부분 9만전자고, 그나마 물타기 하신 분은 뭐 7만, 8만, 6만전자, 아직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만원 앞에 4자가 보이면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자 보이면 진짜 웬만한 종목 다 팔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큰 돈을 손절까지 하면서 들어가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EM텍은 바닥에서 잘 주워 담아서 그래도 오늘 한 5.8% 정도 수익 났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바닥에서 잘 주워 담았고 이 밴드 하단에 있는 게 진짜 오늘 이번에 아주 주요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잘 주워 담았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하지만 기관이 파는데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 앉아서 HTS 보고 있었으면 못 팔았을 텐데,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잘 했습니다.
이때 제가 커뮤니티 글 남겨드린 것 같아요. VIP 멤버십한테. 그리고 뭐 조금 밀리긴 했지만 플러스로 마무리했고, 길게 보면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는 거니까, 혹시 나는 왜 못 팔았지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닥권에 또 부침이 있지만 바닥권 잘 들어오면 또 더 사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는 달라요. 다릅니다. 물타기는 이제 내가 잘못했던 거를 지우는 거잖아요. 사놓고 물타기 한다는 거는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대충 사서 이렇게 단가 맞추는 게 물타기고, 분할 매수는 나눠서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종목을 쌀 때 더 담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이 만약에 또 떨어진다고 하면 더 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지금 메일을 계속 받고 있어요. 메일 오신 분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주말에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목표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을 일일이 좀 드리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제가 너무 바빠서, 혹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한꺼번에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많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